네, 지난 계획 화제의 종목 2020년 11월 15일 코롱생명과 코롱티슈진 인보사 본안 소송의 중요한 쟁점이라는 내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뭐 일정 특정 종목에 중점되는 상황이니까요. 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안 보시면 되고요. 예, 혹시 코롱생명과 코롱티슈진 인보사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예,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여기서 끝이 날런지 아니면 좀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파악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3일 날, 그러니까 한 금요일 정도 뉴스 나온 것 같아요. 인보사 허가 취소 소송 내년 1월 직원 증인 신문으로 종결. CTB 작성 시 공무집행 방해 여부 초점 2월 첫째 주 선고 예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허가 취소 소송 관련돼서 2월 달에 1심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코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제조 판매 품목 허가 취소 처분 소송이 1월 인보사 허가 시 서류 작성에 관여한 직원의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코롱생명과학이 제기한 인보사 제조 판매 품목 허가 취소 처분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얘기했고요. 약사공론이라는 다른 뉴스에서 결론까지 3개월 남았다. 인보사 허가 취소 소송 증인이 변수될까? 재판부 목록 중 초기 개발 연구원만 신문 기록 2월 중 결과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코롱생과 측은 허가 과정에서 의약품 국제 공통 기술 문서 초안을 작성한 연구원은 세포 변경 후 안정성 문제 및 보고 등 실제 재판에서 증언이 필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이야기했다. 신문 조서가 아닌 실제 제품 허가에 큰 안정성 문제가 없음을 직접 증언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 측은 연구원을 증인은 후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관련 증인 신문을 1월 14일로 잡고 결심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자연스레 2월 중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앞에 뉴스에서는 2월 초에 결정난다고 되어 있죠. 코롱생과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주장을 굳혀 취소 처분을 막기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피고는 시약처고요. 원고는 코롱생명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코롱생명과학이 시약처를 상대로 이제 진행하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고, 지금 이거는 확실한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에게 이제 법률 자문해 주시는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식약처의 주장은 2017년도에 논자로부터 인보사의 TC가 293 세포인 것을 보고 받았는데 그것을 허가받지 못할까봐 연골 세포로 식약처에 이야기를 해서 허가를 받았다라는 게 아마 주요 주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사항은 모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코롱생명과학 측은 아마 2017년 논자로부터 인보사 TC가 293 세포인 것을 보고 받았지만 확인하지 못했다. 생산 가능 여부만 확인했을 뿐 그 이상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게 아마 중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의 주장에 아마 이렇게 반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코롱생명과학이 일으킨 어떤 그 잘못이 어떤 과실이냐, 이게 고의에 의한 과실이냐,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 혹은 또 고의, 그 다음에 인식 있는 과실이냐, 인식 없는 과실이냐, 뭐 이런 부분인 건데, 지금 네이버 지식사전에서 보게 된다면 조심조심 운전하다가 좁은 길에서 자동차로 이제 사람이 다친 경우에 조심조심 운전하였지만 갑자기 뛰어나온 사람을 미처 피하지 못한 경우는 인식 없는 과실이고, 내가 이 좁은 길을 가는데 사고가 날 수 있지만 나의 운전 실력을 믿고 운전 실력을 믿고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운전하는 경우에는 이게 인식 있는 과실로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보는 코롱생명과학의 과실은 2017년 논자로부터 인보사 TC가 당연히 연골세포로 보고됐을 거라고 확신하고 확인하지 못한 거, 그게 아마 인식 있는 과실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2017년도 론자에게 니네가 인보사의 TC를 제조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다른 어떤 논자의 보고서에서 다른 부분은 전부 스킵하고 우리 생산할 수 있어 그 부분만 확인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2016년도 11월에 일본에 5천억 기술 수출을 했죠. 미쓰비시에 기술 수출을 했는데 2019년 5월 3일 날짜 뉴스를 보면 코롱생명과학은 미쓰비시 다나베 파마 제약과 체결한 인보사 기술 수출 계약이 취소된 뒤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최근 인보사 사태로 미쓰비시 다나베 측이 계약 취소 사유에 변경된 형질전환 세포 유래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293으로 밝혀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5천억 기술 수입한 미쓰비시 다나베 입장에서는 기술을 수입한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그 코롱생명과학의 그러니까 코롱 티슈진이 론자로부터 받은 그 내용을 똑같은 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미쓰비시 다나베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코롱생명과학이 고의로 속이려고 했다면 기술 수출하면서 293 세포가 기재된 내용을 수출 상대방과 공유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인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부녀가 내가 유부녀인 것을 속이고 총각하고 결혼하는데 주민등록 등본을 준 것과 똑같죠. 거기에는 이제 배우자, 자녀 이런 거 다 나오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29일 날 인보사 실험 결과 암 걸린 생쥐 숨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식약처 직원이 이런 내용이 있는지 몰랐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이렇게 쓰여 있죠. 변호인은 뭐라고 반박했을까요? 해당 실험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CTD 본문 뒤에 붙여있는 첨부자료에 악성 종양이 발견된 동물 실험 결과가 언급되어 있다. 그랬더니 이제 식약처 과장이 현실적으로 첨부자료까지 다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CTB 자료가 총 6만 장이에요. 그 중에 이제 1000장이 본문인 거고 나머지 5만 9천 장이 첨부자료인데 이 첨부자료에 이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론자에서 어떤 보고서가 왔는데 이게 뭐 2만여 장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코롱 생명과학에서 다 확인했겠느냐라는 부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는 어떤 식약처 과장님의 논리대로라면 코롱 생명과학도 충분히 같은 논리로 반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7년 논자의 보고서도 같은 이유로 모든 내용을 검토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원래 연골세포로 2005년도에 결론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논자에서 그 부분을 혹시라도 검사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연골세포인데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한 건 아니겠느냐. 미쓰비시도 확인하지 못하고 코롱생명과학도 확인 못하고 그 어느 담당 직원도 확인하지 못한 것일 수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수만 페이지의 보고서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결국엔 그래서 인식 있는 과실일 확률이 높다. 하지만 주요 쟁점사항은 이거보다는 인보사 임상이 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거는 이제 임상의 일관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임상의 일관성. 임상의 일관성은 임상 전체의 임상 결과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인보사가 안전하고 유효한가도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2019년 5월에 식약처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식약처가 인보사 K주2에게 최초 세포, 마스터 셀 뱅크, 제조용 세포, 워킹 셀 뱅크 등에 대해 유전학적 개통 검사 STR을 심시한 결과 이액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 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마스터, 제조 여기까지 해서 전부 연골세포가 아니고 신장세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만 보면 뭔가 엄청나게 크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세포가 신장세포였다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세포가 중간에 바뀌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마스터 세포랑
이 워킹셀이랑 마스터셀이랑 같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임상 중간에 우리 TC 세포가 바뀐 것이 아니기에 임상 결과는 모두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식약처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5월 29일 날 인보사 세포 44일 내 3열 암 유발 부작용 확인 안 돼. 식약처 인보사 안정성에 큰 우려 없어. 환자들 공동 소송이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식약처는 이에 대해 지난달 11일부터 26일까지 이달 26일까지 인보사의 세포가 며칠 이내에 사멸하는지 시험한 결과 44일 이내에 모두 사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거는 기존에 있던 코롱생명과학에 있던 인보사를 무작위로 채취해가지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대상자를 장기 추적 관찰한 결과 약물에 관련된 중대한 부작용이 없었다. 여기에다가 전문가 자문 결과 종합할 때 현재까지 안전성에 큰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게 2019년 5월 29일 얘기예요. 강 국장은 현재까지 임상 결과를 보면 통증 개선 등 인보사 약효는 있다고 본다. 그 다음에 면역학 전문가의 강창률 서울대 약대 교수는 식약처 조사 결과대로 최종 과정에서 방사선 조사가 이루어졌고 세포 사멸 시험에서 모든 세포가 죽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바람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식약처도 사실은 안전성하고 유효성을 자기네들도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똑같은 자료를 냈죠. 방사성 중량이 원래 56그레이인가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3그레이를 더해서 59그레이로 방사선 조사를 했고 44일 동안 조사를 해서 모든 게 사멸한 걸 확인하고 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약간 얘기가 달라졌죠. 여기 이제 요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식약처는 다만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이제 해놨는데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하지 않은 얘기냐면 이 내용은 인보사 관련돼서 허가 관련할 때 중앙약심회의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막연히 잠재적 위험성을 이유로 5,000명, 1만 명 등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없으며 주어진 범위 안에서 임상시험을 했고 유효성, 안정성 측면에서 통계적 입증 과정을 거쳤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즉 제한된 범위 내에서 안정성을 조사하라고 임상시험이라는 체계가 있는 것인데 막연히 잠재적 위험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인 태도가 아니다. 결국 이게 뭐다? 과학적인 태도가 아니다. 근데 그 내용이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는 건 인보사를 3,200여 명이 지금 현재 투여한 지 마지막 투여 환자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투여 환자까지 생각한다면 3,200명인데 그 중에서 19건이 추적이 필요하다고 나왔어요. 이거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국감인가 어디서가 나온 거죠? 그 국회의원이 보고한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7건은 사망했고 장기 추적 조사를 거절했고 혼자 미등록에 해당한 경우에 해당해 약과 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어렵고 자료 확보가 어려워 검토를 종결했고요. 2건은 추적 보고 등을 통해 암이 아는 것으로 밝혀져 추적이 불가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19건인데 인보사 투여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를 확보하지 못해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현재까지 인보사와 연관되어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제가 생각하는 과학적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 한 번 투여하는 걸로 종양 부작용이 생긴다면 급격하게 생겨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세포는 44일 후에 44일이면 모든 게 소멸하기 때문에 인보사 투여 후 44일 이전에 암을 발생해야 이게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게 좀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안정성 관련돼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죠. 2020년 4월 12일 날 미국 FDA에서 인보사 임상 3상 시험 재개를 통보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FDA에서 임상 3상을 승인했다는 것은 인보사의 안정성을 또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7월 12일은 어떤 날이냐면은 인보사가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날이에요. 여기에 식약처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식약처는 인보사 K를 허가 심사하는 단계에서 해당 제품 투여 후 통증과 관절 기능 개선 정도, 연골 구조 개선 효과, 제품 투여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 제품 투여 후 장기 추적 조사 등을 통해 뒤늦게 나타나는 이상 반응 등 자료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유효성의 경우 중증도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제품을 1회 주사하고 1년 후 환자가 느끼는 무릎 통증 개선 정도와 운동이나 일상생활 등에서의 기능 개선 정도를 대조군과 비교한 결과 유효성을 입증했다고 스스로 허가할 때 발표를 했습니다. 기능 개선 정도는 무릎 관절 부위의 뻣뻣함, 부종 등 증상 정도, 뛰기, 테니스 등 운동 가능 정도, 계단 오르기, 장보기 등 일상생활의 활동 가능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한마디 써놓죠. MRI 등을 통해 손상된 연골 재생 등 구조 개선 효과를 확인한 결과는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다. 요 한 줄 때문에 실제로 식약처에서 승인하던 날에, 허가하던 날에 주가는 폭망했습니다. 하지만 앞에 나와 있던 요런 것들에서 유효성을 식약처에서 입증을 해준 거죠. 따로 얘기를 하면. 결국 15년 동안 임상 결과는 과학적으로 인정해야 하며 인보사는 안전하고 유효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인보사 허가 때 나왔던 약시메이록을 보면 이 약을 투여해서 구조 개선이 되면 좋은 일이겠지만 유전자 치료제이기 때문에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혀 과학적인 논리가 아니고요. 선진국 유전자 치료제에서도 구조 개선을 엔드포인트 자체로 설정했으면 모를까. 구조 개선을 의무로 내세우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 또한 구조 개선이 필수 사항이었다면 이를 임상시험 시에 다루었어야지. 3상이 종료되어 판매 허가를 심사하는 마당에 이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다. 임상시험에는 이미 연골이 거의 없어진 환자가 참여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구조 개선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이게 임상 허가 내릴 때 나왔던 얘기인데 이런 내용은 언론에서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것 전에 임상 허가를 거절한 내용만 나왔죠. 어쨌든 뭐 요건 이제 살짝 딴 얘기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15년 동안 1천억 넘는 투자를 해서 얻은 안전하고 유효한 인보사를 인식 있는 과실만으로 사장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냐가 인보사 취소에 대한 취소 재판의 주요 쟁점 사항입니다. 여기 관련돼서 우리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과잉 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헌법 37조 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게 비례의 원칙 혹은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적합하고 침해가 가장 적은 수단을 쓸 때도 그 수단이 가져오는 공익과 침해하는 사익을 비교해서 공익이 클 때만 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럼 지금 사안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허위로 연골세포를 293세포를 연골세포로 기재한 것으로 인보사를 취소시키는 게 공익적인가? 그리고 거기에 사익이 침해되는 게 큰가? 요 내용이거든요. 앞에서 본 내용과 같이 빅스비 왜 켜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얘가 가끔 영상 만들 때마다 켜집니다. 임상 전체 과정을 식약처의 관리 감독을 받으면 15년 동안 1천억을 투자해서 성실히 임상에
성실히 임상에 임해서 탄생한 약이 인보사입니다. 여기 이제 오타 났고요. 비록 식버릇으로 문제가 되었지만 약은 안전하고 유효합니다. 약의 성분을 허위 기재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면 안 된다는 공익과 식약처의 감독을 받으면서 진행한 임상의 15년의 시간, 그다음에 1천억이 넘는 투자를 한 사측의 피해 중 무엇이 큰 것일까? 약의 성분을 허위 기재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면 안 된다는 공익과 안전하고 유효한 약을 처방받아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공익 중 무엇이 큰 것일까? 약의 성분을 허위 기재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면 안 된다는 공익과 세계 최초 293 세포를 이용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의 세계적인 시장성 중에 무엇이 큰 것일까? 이게 이 세 가지 내용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사측에서 분명하게 주장해야 된다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법을 어긴 사람이 있다면 일벌 100개 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하지만 과학적으로 하자 없는 신약을 죽이는 것은 과학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에 관련돼서 의견이 있으면 댓글 같은 거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혹은 뭐 다른 의견이 있다면 꼭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이제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집단 지성이라는 게 필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오픈 카톡방에 있는 많은 분들 중에 의학적 지식도 있고 세포 관련된 지식도 있는 분들도 많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있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